네,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시작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장대 양봉 룩을 입고 왔습니다. 네. 시장이 하루 오르면 하루 조정받고 하루 오르면 하루 조정받고 이게 반복돼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하고 맞습니다. 좀 피로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오후장에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장 흐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갈팡질팡 장세다 보니까 사실 무게중심을 좀 잡고 확실하게 좀 투자해야 되는 업종을 이제 선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시장이 이제 방향성은 확실히 좀 돌아섰어요.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오늘 조금 누른다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4월 끝나고 제가 5월에도 주식을 열심히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을 탑3 종목으로 분석 한번 해본다면요? 네, 오늘 시장 탑3 종목, 먼저 탑1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종목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SK 하이닉스.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별 대수롭지 않은 게 우리 시장은 항상 실적 잘 나오면 오히려 얻어맞는 게 조금 약간 좀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이제 최근에 물론 눈높이가 좀 높아지긴 했어요. 컨센서스가 한 2조 2천억에서 2조 중반대까지 나오긴 했는데 오늘 무려 2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성장한 건 메모리 시장의 호황, 이제 D램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고 낸드 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HBM이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의 가장 좀 주력 품목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이익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청주에 이제 M15X, M15 공장 바로 옆에다가 이제 D램 공장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D램 공장이 결국에는 HBM 생산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될 거다.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D램 공장을 지금 뚝딱뚝딱 만든다라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M15X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2025년 하반기예요. 그럼 SK 하이닉스의 이제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 CEO들이 사실상 HBM 시장이 단기간 안에 이제 특수에 그칠 거라고 판단을 했다면 절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네. 근데 이제 2015년 하반기 때 만들어지는 이 공장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 그럼 결국 이 HBM의 호황 사이클이 적어도 2027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20조 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증설 투자 경쟁이 시작될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미리 말씀드렸는데 진짜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낙수 효과를 입는 장비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오늘 반도체 완성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지만 장 초반에 소부장 종목들 중에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오히려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삼성향 수혜주들도 잘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이제 탑2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됐어요. 네. 액면 분할이 이제 돼가지고 50만 원짜리가 이제 10만 원짜리가 되다 보니까 좀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가격이 이제 조금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것도 있고 특히 오늘 이제 테슬라가 어제 이미 실적 발표를 했었죠. 12%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끝나다 보니까 이제 저가 전기차 모델 2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에코프로가 초반에는 조금 강하게 움직였다. 다만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업황과 관련된 노이즈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탑3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로봇 관련된 기업인데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아침에 이제 호재성 이제 뉴스가 좀 나왔죠. 네. 반도체 라인에 적용되는 세계 최소형 사축 제어 드라이버를 이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로봇 기업들도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뭐 반려동물, 반려로봇이라든지 우리 옆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조하는 로봇의 선을 넘어서서 실제로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공장에 투입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테슬라도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를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직접 투입하겠다. 기가팩토리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대기업의 투자라든지 M&A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로 증명된 성장.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SK 하이닉스, 그전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주가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졌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당장의 이제 흐름보다는 이 추세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두 기업의 실적이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황을 보실 때 실제로 많은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실적 성장을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다. 그만큼 실적이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빠지는 거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왜 하는지 그 설비 투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캐펙스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오늘 오후장에도 좀 좋은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에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편입했던 종목 리뷰하는 시간 네. 가져볼게요. 어제도 리뷰했던 종목입니다. 그저께 편입했던 한양 디지텍인데요. 오늘 네. 고점이 무려 12% 급등이었고 지금 시점에서도 7.42%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들고 갈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지금 1% 급락 중이고 코스닥도 지금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양 디지텍은 지금도 7%가 넘는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뭐 레거시든 HBM이든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램 관련된 이제 수혜주, 그 중에서 특히 SSD와 관련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한양 디지텍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어제도 리뷰해드렸지만 전고점에서 어제는 걸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고점을 뚫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5,000원을 시원하게 이제 달성을 했어요. 딱 이틀 만에 최고가 대비하면 20%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양 디지텍처럼 이런 차트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ENF 테크놀로지라는 소재 기업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ENF 테크놀로지도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긴 했지만 소재 기업들도 뭐 결국 마찬가지 논리예요. D램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도 결국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차트가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이건 제약바이오 기업이건 다 같이 좋아지고 있는 게 전고점을 이제 뚫어내는 이런 패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시세가 아주 강하게 분출될 수 있거든요. 한양 디지텍이나 ENF 테크놀로지 전부 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호전과 관련된 수혜주니까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 이렇게 리뷰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전일 소개해 주셨던 STI입니다. 네. 오늘만 해도 고가가 두 자릿수 급등이고요. 지금 흐름도 좋아요. 8%. 계속 들고 가야 할 종목인 것 같은데 한 번 네. 더 AS 해주시죠. 뭐 오늘도 저는 사도 된다. PSK 홀딩스라든지 STI 여전히 지금 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네, 8%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HBM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STI,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전장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은 사실은 전공정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증착 장비 만드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 확대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초반에 12% 급등을 했고요. 얘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같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다음으로 이제 움직였던 애가 바로 ST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이제 수혜 이미 2022년, 2023년부터 SK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리플로우 장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결국 또 STI는 본업 자체가 원래 CCSS 장비. 이게 뭐 업황 호전과 관련된 가장 또 직접적인 이제 실적 호전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TI는 이미 지난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작년에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실적이 안 나왔을 때 STI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그만큼 HBM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럼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HBM 쪽은 워낙 지금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STI는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주목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충분히 4만 원 이상까지 시세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요일은 한양디지텍, 어제는 STI,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열어볼까요? 네, 역시 제가 오늘은 반도체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첫 번째 종목은 37,350원 현재가로 원익 IPS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정의 이제 증착이라든지 열처리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결국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반도체 공장을 이제 짓는다라고 하면 일단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건물을 어느 정도 이제 올리고 나면 거기다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깔아야 되겠죠. 네. 라인을 깔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전공정의 장비들을 먼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증착 장비라든지 열처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낙수 효과를 가장 좀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꼽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오늘 M15X 투자를 한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는 SK하이닉스, HBM3와 HBM3E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좀 더 오래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격차, 생산 능력의 격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후발주자들 이제 추격하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그냥 뭐 먼 산 보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선두권에 있는 기업을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HBM과 관련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 경쟁이 시작된다라는 게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선단 공정에 가장 좀 중요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HBM 제조 공정에 쓰이는 패시베이션 장비를 또 신규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좀 인식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V 형성할 때 그 구리막을 이제 깔게 되잖아요. 그 구리막을 어닐링 하는데 필요한 이제 장비까지도 원익 IPS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HBM 관련된 수혜주로도 분류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4월 초에 주가가 이제 44,000원대까지 단기 급등이 한번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제 동반되면서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들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1선을 이제 회복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다. 21선을 딱 회복하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오버슈팅이 지금 들어오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역시 원익 IPS도 21선 아래에서 낙폭 가대 구간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3,000원, 손절 가격은 33,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 기대되는 원익 IPS 소개해 주셨습니다. 21선 넘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두 번째도 반도체예요. 네. 1,840원 현재가로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는 똑같아요. 뭐 어차피 오늘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그냥 캐펙스, 설비 투자가 빠르게 좀 늘어나겠구나. 작년에는 감산을 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장비 기업들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네. 그나마 HBM 쪽은 SK하이닉스가 작년에도 열심히 이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작년에도 그나마 선방을 좀 했다. 근데 이제 디램, 메모리 전체 시장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작년에 이제 불황 중에 불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램 가격이 회복되고 낸드 가격이 이제 최근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2분기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감산이 끝나고 출하량이 좀 증가되는 구조가 될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계속 또 늘어난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지진 나가지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대만에서도 지금 반도체 새로운 팹들을 계속 짓고 있고,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테네시주의 파운드리 2공장 지금 열심히 이제 짓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조금을 9조 원 가까이 이제 수령을 했는데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반도체 공장을 이제 지었을 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대 올리고 라인에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장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낙수 효과가 좀 빠르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유니셈은 칠러 스크러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특히 칠러 스크러버 장비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도 친환경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중요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높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리백과 관련해서 친환경 이슈에서 스크러버 도입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신규 팹을 지었을 때 유니셈의 이제 스크러버 장비가 빠르게 좀 도입되고 있다는 게 실적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투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전공정의 핵심적인 이제 장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익 IPS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진테크,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니셈, 그리고 유니셈하고 아주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GST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두 기업은 전공정의 이제 투자 확대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번 강하게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 눌림목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들이 고점 대비 거의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라인까지 다 미끄러졌어요. 근데 지금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세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5일선 이격 조정 정도 마무리하고 지금 바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기업들보다 추세도 훨씬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가격은 9,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반도체 장비주네요. 유니셈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방송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릴 건데요. 오늘 또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질까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접속하시면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부분도 분석해드리고 반도체 업종, 그리고 오늘 쉬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것도 같이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꼭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